10만 양병설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이 확인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친전한길이냐 반전한길이냐 친길 대 반길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한길 씨는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지지로 10만 양병을 하겠다. 우파의 개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요. 전한길은 저하고 오래전부터 친목 개원의 절친입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측에서 네. 너무 이게 키우는 거예요. 한동훈 측에서 왜냐하면 키운다? 이게 그냥 하나의 평당원인데 조금 인지도가 있는 뭐 이런 게 평당원이지 네. 당을 자주지 뭐 이건 아니에요. 네. 뭐 10만 양병 자기 목표인데 뭐 저는 한 몇천 명 들어왔다고는 보는데 네. 이걸 가지고 당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뭐 제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키울 일이 아니에요. 그 일부러 그런다? 예, 평당원들 중에 네. 이런 사람이 뭐 한두 명 있나 부정선거 주장하거나 윤어겐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이다. 그럼 이런 분 많아요. 굳이 저는 전한길 문제를 자꾸 키우는 이유는 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반거구 전부 거구 세력으로 좀 몰아넣는 거죠. 윤어겐이나 부정선거 주장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세 명이 해동을 하면서 우리는 반거구 연대를 만든다. 여기 전한길 강사가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이용당하고 그 정도로 이게 뭐 비중이 아주 크거나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이걸 너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안철수 측에서. 재밌는 근데 분석이네요. 그 전한길 씨를 키운 사람은 윤상현,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키운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행사에다 불러다가 대표 스피커로 전한길을 세우고 전한길한테 무슨 축사 듣고 전한길이가 거기서 20분씩 일장 운시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우려를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전한길 씨가 거기서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 왜 지키지 않느냐.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사람 무조건 지지하겠다. 보수의 중심이 나냐 한동훈이냐. 이게 다 전한길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거에는요. 불과 몇 년 전에 전광훈 또 다른 전 씨 그 모 집회에 가서 5.18 폄훼하는 발언했다고 최고위원이 징계당하던 당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이 무슨 초청 강사로 불러가지고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당 지도부까지 듣고 앉아있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한길 씨를 국민의힘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이제 광장에 강경 보수층에게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윤상현, 장동혁 같은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 앞두고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식적인 보수 정당으로 남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상식적인 보수 정당으로 남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공공연히 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걸 허용하는 순간에 저는 극우를 기준으로 재편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걸 막고자 하는 다른 한편의 반작용이 있는 거고 그게 전당대회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한길 씨가 그렇게 아무런 그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아주 이노센트한 순수한 그런 그 당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극우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전한길 씨를 둘러싸고 이제 찬반 논란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주 전에 서 변호사께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이제 분석하셨잖아요. 장동혁 의원을 구주류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뉴스가 많이 됐는데 김문수, 장동혁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 선언한 이 두 분은 전 씨 입당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자라는 입장을 냈고 특히 장 의원은 당 내부 총지라는 극우 프레임을 벗어야 한다고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그러면 구주류의 상징이 되면서 그러면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리해집니까? 지금 이제 그 전한길이는 물어보니까 둘 중에 계속 고민해서 둘이가 단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단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요. 지금 고민하는데 옛날에는 김문수밖에 없다 하다가 요즘은 이게 장동혁 의원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전한길 씨도? 왜 그러냐면 이게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하고 절연 있잖아요. 뭐 계엄 때문에 이번 대선 졌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그 친윤 쪽에서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장동혁 의원이 선명한 발언을 많이 내놔요. 우리 한동훈 측이나 이쪽이 완전히 뭐 거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구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당을 장동혁도 거구다. 뭐 전한길도 거구고 뭐 서정욱도 거구고 전부 이게 거구 프레임을 막 씌우니 이게 그 장동혁은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 나중에 자기 대표가 되면 이런 선명한 메시지를 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통적인 우파 유튜버들이나 또 친윤들이 압도적으로 김문수에서 장동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유튜브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그거 다 10만 명씩 하거든요. 아하. 한 60%가 장동혁, 네. 김문수 30%, 나머지 둘이는 뭐 2, 3%씩 나옵니다. 서 변호사의 개인 주장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네네. 네. 자,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안철수 의원이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하고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주말 새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만났었는데 안철수, 한동훈 두 당권 주자들 모두 이 전한길 씨 입당으로 당이 이제 극우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이제 그 단일화를 하려고 조경태 의원이 그 제안했죠. 100% 이게 여론을 하자.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은 뭐 한 몸이다. 거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뭐 출마 안 하지만 돕는 이런 데 연대를 모셔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꾸 제목이 전한길 씨 입당으로 극우화된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아무리 제 친구지만. 그러면 이 전한길이 입당 전에는 뭐 이게 부정선거나 친윤이 없었습니까? 전한길이 입당 안 하면 극우 정당이 아닌데 전한길이가 입당하니까 극우다. 이게 그 정도로 당의 색깔까지 좌우할 정도의 인물이냐. 이게 저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전한길을 매결해서 자국의 전체 친윤을 극우로 몰고 가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박 의원님. 네. 전략이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좀 반극우 연대라는 그 네이밍으로 네. 당내에 어쨌든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이런 세력이 연대가 형성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대표 주자로 누가 나설지 아직 모르겠어요. 뭐 단일화 가능성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도 아직은 좀 남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선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와 그분들은 이제 전환길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당의 극우적 재편이랄까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고 기존의 이제 구기득권까지 포함해서 그에 반대하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극우 정당만은 안 된다. 이런 네. 흐름이 이게 이제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날 텐데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보다 지금 장동혁 후보 쪽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거라는 거는요 인지도예요. 거기서 장동혁은 김문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캠페인을 한 달 이상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만드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인지도랄까 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게 식기 전에 빨리 전당대회를 하려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그동안에 네, 네. 어쨌든 물밑으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장동혁 후보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본인의 인지도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네.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뭐 8월 20일 저 전당대회 전에 충분히 그런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만큼 될까. 그런데다가 주류가 특히 이제 영남 쪽 의원들이 장동영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라는 네. 결정적 그 확인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간 보고 있겠죠.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 가능성 높은 쪽에 배팅할 텐데 초기 지지율이 안 나오면은 저는 그 지지가 현실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초기 지지율이 중요하다.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9월 초 정계 복귀를 시사를 했습니다. 홍카콜라도 다시 이제 튼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마디로 이게 저는 독자 신당으로 갈 거로 봐요. 독자 신당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러브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당은 없다고 오늘도 손을 그었어요. 확실하게 네. 했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무소속밖에 없는데 거론은 대선이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신당을 창단할 걸로 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신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대실패로 끝날 거예요. 네. 누가 가겠어요?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보다 훨씬 이게 미미한 지지율, 존재감이 없다가 결국에 해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전망은 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대로 쭉 간다면 저게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대중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네. 높고 어떤 식으로인지 재편이 불가피한데 그때를 대비하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당장 뭐 정당 해산 시도든 네. 아니면 국민의힘의 뭐 어쨌든 분당이나 이런 게 당장 되겠습니까?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한 한번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이 재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네. 본인 중심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까지밖에 못 듣겠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정치의 정석. 네,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